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 다육입니다. 진짜 덥네요. 오늘 날짜가 지금 5월 26일이거든요. 5월 26일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20분입니다. 오전 11시 20분이에요. 오늘 기온이 요즘 지금 최고 기온이 한 26도, 27도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하우스 안에, 온실 안에 온도는 30도 이상 간다고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 가장 저희 매장에 와보신 분들이나 저한테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햇볕, 통풍, 일교차. 근데 그 중에 제가 우리 손님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일교차예요. 일교차가 많이 날수록 여러분들이 웃자라지 않고 예쁘게 키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가 햇볕인데요. 이거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햇볕을 얼마나 봐야 하는가? 여름에 이 뜨거울 때 땡볕은 다 봐도 되는가?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한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이 햇볕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차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온실 위를 보시면요, 깜장색 요거 보이시죠? 깜장색으로 요렇게 요게 지금 체크 무늬가 돼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없으면 그냥 비닐이 바로 투명하게 보여야 하는데 차광을 친 겁니다. 차광망이라고 하죠. 차광망을 친 거고요. 저희는 이 시기에는 자동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타이머를 맞춰 놓는데 보통 이 시기부터 5월 중순 이후부터 차광을 치기 시작해서 9월 달까지는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날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10월에도 잠깐 칠 때도 있고요. 보통 온도가 너무 올라간다거나 햇볕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 저희가 쳐주는데, 차광을 지금은 한 11시, 12시 그 사이부터 5시 정도까지 차광을 치고, 이제 그 이후에 걷고, 새벽부터 아침에 오전에는 충분히 볼 수 있게 해주고요. 보통 일조량을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직사광선 기준으로 4시간에서 6시간은 충분히 보여줘야 햇빛 부족으로 인한, 그러니까 광량 부족으로 인한 도장 현상, 그러니까 웃자람, 소위 웃자람 혹은 이렇게 물 빠짐 현상, 아니면 이렇게 치마 입는 현상,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햇볕을 충분히 보여주시는 건 중요한데, 자, 관리하시는 분들 크게 세 군데에서 키우시죠. 보통은 첫 번째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두 번째는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 단독의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온실을 갖고 계신 분들, 개인 하우스를 갖고 계신 분들, 이게 세 부류가 있을 거예요. 크게 나누자면, 아파트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광량이 너무 강할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더더군다나 요즘 아파트들이 그 비닐을 너무 좋은 걸 써서요. 저희 기준으로는 지나치게 좋은 걸 써서 오히려 사람 눈으로는 이게 그냥 보기에 햇볕처럼 보이지만 그늘인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면 우리 기준으로, 사람 기준으로 좋은 유리일수록 햇빛은 충분히 들어오지만 자외선은 차단시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 하루 종일 햇볕 들어요 라고 하시는데, 실상 식물한테는 햇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유리창을 열어주시고 방충망을 쳐두세요, 여름에. 그리고 방충망 통해서 들어온 해를 충분히 받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난간 거리대를 통해서 밖으로 내놔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마켓 검색하시면, 뭐 쿠땡 이런데 검색하시면 요즘에는 이렇게 거리대에 차광망과 비가림까지 다 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거기에 차광망까지 치실 필요는 없고요. 여름에 비가림 비닐만 덮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리가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투과가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자외선 차단을 많이 한다고. 비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도요,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요. 종류에 따라서 투과율이 다 다르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곳에서 쓰는 비닐들은 자외선 투과율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껍고. 그러면 그것만 한 겹 씌워주셔도 상당히 차광이 많이 됩니다. 비가림도 되고 차광도 많이 되고. 왜 제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차광망을 하지 마셔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리대 위에 차광이 되면 이게 너무 낮아요.
똑같은 그늘지는 정도인데, 똑같이 해를 가려주는 정도인데, 이게 낮아지면,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면 훨씬 더 그늘이 많이 집니다. 차라리 일단 그냥 그 비닐로만 가려주시고, 나중에 혹시 너무 이게 해가 센 것 같다 그럼 최대한 투과율이 높은 차광망을 쳐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통 노지에 식물을 놓고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에 비가림 정도는 돼 있거나 혹은 처마 같은 데 처마 아래쪽에 두시고 키우는 분들 많거든요. 자, 보시면요, 저희 밖에 여기가 주차장 바깥에 이렇게 제가 한켠에 만들어 놓은 노숙 공간인데요, 보시면 비가림 비닐은 돼 있죠. 그리고 그 위로 차광망이 한 겹이 있습니다. 그 위로 식물로부터의 높이가 한 1m 조금 넘을 거예요. 1m 좀 넘게 거리를 두고 차광망을 쳤고요.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가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해놓은 이 시설이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러느냐, 저희가 지금 이 옆쪽, 이쪽 방향으로 지금 차광망이 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해가 왼쪽에서 떠서 오른쪽으로 쳐요. 이걸 고려하시면 이게 반대 방향이 돼야 됩니다. 아침에는 직사광선을 충분히 볼 수 있게 하고 오후부터 가려주는 게 좋은데, 이 부분을 제가 신경을 못 썼어요. 이쪽에서 저희가 들어가야 하기도 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하신다면, 만약에 하시게 되면 식물과 차광망의 높이를 충분히 해주시고, 오전에는 볼 수 있고 오후에는 좀 피할 수 있게 요렇게 방향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정확히 요거에 반대로 하시면 더 나을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지금 여기 멀로들이랑 저쪽에 방울복랑 해뒀잖아요. 얘네들이 품종에 따라서는 그냥 땡볕을 보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나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를 제가 멀로랑 방울복랑만 놓을 건 아니잖아요. 저쪽에 보시면 라울도 있고요. 차광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땡볕을 그냥 보면 얘네가 색깔도, 화상을 입을 위험도 있지만 색도 예쁘게 안 납니다. 색깔도 어느 정도 차광이 돼야 좀 더 곱게 나요. 너무 거칠게 나거나 아니면 아예 색이 다 바래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광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하실 때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할 때 제대로 안 하면, 제가 저희 손님들한테 항상 잔소리하는 게, 제발 부탁이니까 하우스를 짓거나 하려면 와서 먼저 나한테 좀 물어보셔라. 조금 잔소리를 듣고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일이 편하지, 이거 그때 제대로 안 해놓으면 잘못하면 2번, 3번 해야 되는 복잡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일도 더 복잡해지고 돈도 더 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노지 차광을 하실 때는 식물과 차광망의 높이를 충분히 띄워주시고, 오전 해를 가리기보다는 오후 해를 가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광망의 투과율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다시 온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차광망을 친다는 것은요, 사실 노지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온실에선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온실에서 차광망을 친다는 건 여름 한낮의 기온을 떨어뜨려 주는 것도 있어요. 온도를. 저희 하우스가 양옆이 다 뚫려 있고요. 저희는 옆에 논이잖아요. 논밭이기 때문에 양옆이 다 뚫려 있고요. 바람도 굉장히 잘 통하고요. 위에 몽골이라고 해서 위에 이렇게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꽃갈처럼 달려서 열리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그게 모자라서 가운데까지 다 개폐가 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여름에 바깥에보다 안에가 더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차서 내려와요. 자, 그럴 때 차광을 쳐주면 그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온실을 하시는 분들이 차광망을 너무 진한 걸 쓰세요. 대부분 높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지에 하시는 분들 높이 신경 쓰시라고. 지금 이 차광망 높이가 한 3m가 넘을 거예요. 3m가 좀 넘을 거예요. 식물로부터 높이는 한 2m 정도 될 거고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게 좋고요. 차광망의 투과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광망 자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깜장 차광망이 제일 싼 거예요. 저는 이거 바꾸고 싶은데 아직 못 바꾸고 있는데, 보통 은색 차광망도 있고 흰색 차광망도 있어요. 근데 은색 차광망이 제일 싼 거예요. 저는 이거 바꾸고 싶은데 아직 못 바꾸고 있는데, 보통 은색 차광망도 있고 흰색 차광망도 있어요. 근데 은색 차광망이 제일 싼 거예요. 저는 이거 바꾸고 싶은데 아직 못 바꾸고 있는데, 보통 은색 차광망도 있고 흰색 차광망도 있어요.
만약에 돈을 조금 더 투자해도 괜찮으시다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게 좋고요. 차광망, 온실 차광망에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은 온실 바깥에, 하우스 비닐 바깥에 차광을 치고 안에 한 겹이 더 있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둘 다 쓰거나 바깥에 것만 쓰거나. 왜 그러냐? 온실 저 바깥에서 차광을 쳐서 이 해를 바깥에서부터 차단을 시켜주면 안의 온도가 훨씬 시원하게 됩니다. 안의 온도가 훨씬 더 시원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깥에 하시는 걸 저는 권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 비닐이 빨리 사가요. 빨리 닳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게. 그거를 판단을 하셔야 하고, 아니라면, 그게 어렵다면 하우스 안쪽에 저처럼 차광망을 하시되, 차광망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대신 투과율은 차광률은 한 35%, 높아도 50%를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55%를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위에 건 안 되고요, 절대. 35% 정도로 하시는 걸 저는 권해요. 35%로 바깥에 하나 안에 하나 하시면 최적인데,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드니까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실 안의 온도를 떨어뜨려 주실 수 있으면 여름에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여름에 고온 장애가 오질 않아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차광망이라고 제가 손님들한테 차광망 치셔야 돼요, 한낮에는 좀 쳐주세요 라고 하면 막 너무 그늘을 만들어 버리시는데, 그 소리가 아니고, 차광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그늘막을 쳐주세요가 아니잖아요. 햇볕을 어느 정도 차단을 시켜주되 투과는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차광을 조금씩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마 저 아랫지방은 진작부터 하셨어야 될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북쪽이라 조금 나은데, 그렇게 해서 낮에 온도 조금 떨겨주시고 햇볕도 어느 정도는 가려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품종에 따라 다르게 하실 수 있다면 그게 최고예요. 양이 많지 않으시다면 품종에 따라 다르게 해주실 수 있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 될 경우에, 보통 우리 매니아분들이 한두 개를 키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꼭 좀 신경을 써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다 알진 못해도 아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